직장이 폐쇄되고 아파트에서 감염이 되고 교회에서 감염이 되고 즉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감염되고 있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파트. 송파 일대가 발카. 19원 환자가 우리 아파트에.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9,510가구, 주민 3만여 명이 사는 정말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헬리오시티. 가원 초등학교 학부모 1명이 19번 확진자와 식사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36살 남성 19번 확진자. 아파트 반경 1.5km에는 초등학교 3곳이 분포하고 있어서 걱정인데 가락초등학교, 해누리초등학교, 가원초등학교 이 3개의 초등학교가 이 사실이 알려지자 긴급 휴교를 결정합니다. 해누리초등학교 관계자는 재학생 99%가 19번 환자가 사는 그 헬리오시티 아파트에 거주한다. 언제까지 휴교해야 할지 교육부와 논의 중이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28개 주민 커뮤니티 시설은 잠정 폐쇄키로 롯데월드에 근무하는 부인도 자가 격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녀간 호텔 식당과 아울렛도 휴업 조치에 처해졌어요. 2월 1일 강남구 역삼동의 르 메르디앙 서울호텔 1층 뷔페에서 지인과 점심 식사했는데 호텔 식당 휴업. 인천 연수구 현대 아울렛 송도점 아울렛도 휴업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19번 확진자와 관련된 학부모와 또 헬리오시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저희가 조심스럽게 만나봤습니다. 접촉자가 그분이 학부형이세요. 저희 입장에선 빨리 검사를 해서 그거를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온 동네가 다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되죠. 여기 있는 사람들 걸렸다 그래서 안 해요 이제. 다 막아버렸어. 안 나와요. 싸나가지 지금은. 어제는 내가 집에 있는데 방송이 우리 나왔어요. 무슨 방송이 나와요? 폐쇄한다고. 커뮤니티들에 대한 폐쇄한다. 그 방송만 딱 한 거야. 뭐 전후사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장영 교수님. 인터뷰를 들어보면 저분들이 지금 물론 음성 변조를 했습니다만 불안감, 약간의 화가 나 있는 여러 가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동안 사실 이렇게 확진자가 늘고 있는 건 이런 거 새롭지도 않다 할 정도로 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거 많이 지적을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더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확진자가 나왔어요. 최소한 이 아파트 내에. 그러면 저렇게 주민들이 다 폐쇄한 거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깨달을 게 아니라 먼저 공개를 해서 지금 저 헬리오시티 주민들 중에 답답해하시는 분이 정확히 이게 어마어마한 대단지인데 정확히 어느 동에서 발생했다고만 알려줘도 우리가 조금 여기 대응을 할 텐데 그냥 헬리오시티에서 발생했다라는 걸 뉴스를 통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헬스장, 도서관 등등등 다 폐쇄를 하고 방역을 하니까 방역을 하는 게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하게 하는 거죠. 발생됐어? 방역을 하네? 그건 정확히 어느 동이야? 우리 동이야? 얘네 동이야? 저게 동이야? 아시겠지만 헬리오시티는 어마어마한 대단지예요. 지금 9,510가구라면 여기에 사는 가족들 포함한다면 어마어마한 인구가 사는 곳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강남 산구 첫 지금 확진자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 인구가 많은 곳은 그만큼 그러니까 전파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실제로 지금 전국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인구가 가장 많은 수도권 지역에 거의 몰려있는 상황이에요. 어제까지 23명 확진자 중에 18명이 수도권이고 서울이 10명이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 인구가 많다라는 건 그만큼 감염 밀집되어 있으니까요. 전파 가능성도 크고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라는 건데 지금 발생한 곳에 대한 동선도 항상 뒤늦게 오전 오후 지나서 발표를 하지를 않나. 그리고 입구부터 막자라는 저런 의료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출입구부터 빨리 막자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한 발씩 늦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분들이 물론 불안하고 안타깝고 또 걸리신 분들 위하는 마음도 있겠습니다만 답답하고 화나는 마음이 지금 함께 공존한다라는 게 현실이고요. 좀 빨리빨리 잘 좀 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영 교수님이 잘 집계를 해주셨는데 24명 중에 18명이 수도권, 그중에 10명이 서울, 그리고 지금 송파, 앞서서 서대문구, 중구, 르메르디앙, 인천 송도의 현대 아울렛 이렇게 지금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교수님 오늘 한 조간신문이 제목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확진자들의 경우 교회에서 아파트에서 지금처럼 그렇죠? 그리고 직장에서 이제는 내가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지역사회에서 지금 이분들은 내가 걸릴 것 같아. 이러고 걸린 게 아니잖아요. 설마 내가 걸리겠어? 우리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이분들이 뭐 마스크를 안 썼겠습니까? 저희처럼 철저하게 마스크하고 손 소독하고 했을 텐데 교회에서 아파트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문제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양상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검증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무증상 감염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경미한 증상일 경우에도 전파를 시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물론 중증일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미한 증상 감기나 독감하고도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식사를 같이 한다든가 제한돼 있는 교회라든가 이렇게 제한돼 있는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일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걸가 그런 이유에서 있다라고 봅니다. 예, 또 한 가지 짚어볼 대목은요. 중국에서 15초 스쳤는데 감염이 됐다. 이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중국의 사례 첫 번째는요. 우한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들이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참 IQ는 아빠 입장에서도 참 속상한 사례입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들이 감염된 사례가 나왔다. 산모가 신종 코로나 확진자인데 생후 30시간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잠시 후 교수님과 함께 좀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는요. 무증상, 그러니까 증상을 보이지 않아서 감염자인지 아닌지도 몰랐던 사람 옆에 잠시 서 있었던 50대 남성이 15초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CCTV 확인 결과 같은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함께 있던 시간은 15초에 불과하다. 지금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와서 전 세계의 의료진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데 교수님, 네. 바이러스가 점점 이게 세질 수가 있는 건지 전 전문가가 아니니까 교수님 바이러스를 전공하셨잖아요. 첫 번째, 갓 태어난 신생아가 30시간 만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 이거는 산모에게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산모에게서 바이러스가 뱃속에서 옮긴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직 감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산모한테서 태아로 가는 거를 이 수직 감염이 일어난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예. 다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30시간 된 신생아가 감염이 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신생아나 영유아 같은 경우에 면역체계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인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면역세포 수도 낮고 기능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쉽게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30시간이라는 그 잠복기가 30시간보다 더 짧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잠복기는 우리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생아가 면역 시스템이 낮아 있고 이 과정에서 잠복기를 굉장히 짧게 거치고선 실제로 감염이 일어나서 확진 판정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15초 옆에 서 있었어요. CCTV로 확인을 해봤는데 중국 사례긴 합니다만 옆에 15초 무증상 확진자 옆에 15초 서 있었는데 감염이 됐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아직 요건에 대해서 중국 보도 자료에 의한 것이고요. 이제 확실하게 검증은 안 돼 있는데 15초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감염되는 케이스는 중증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중증이라 기침이나 재채가 굉장히 심할 경우에는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심지어 무증상 환자였다라고 하거든요. 전파를 시킨 사람이.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긴 한데 예. 가능성이 지금 제기된 만큼 우리나라 보건당국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추가적으로 더 발생을 한다라고 그러면 실제로는 개연성이 생기는 거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그런 방역 지침을 미리미리 좀 점검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김정인 교수님 감사합니다.